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노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체들이 왜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최근 이슈 짚어봐야죠. 최근 가격 인하했다가 다시 올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부 모델 못 팔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 인상 인하 부분은 30만 원 정도지만, 이거는 재고량에 따라 수요량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런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모델 못 판다고 한 거는 SX가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부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력이 모델 3랑 Y인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약진하고 있고, 특히 리오트라는 업체가 중국에서 모델 Y보다 비싼데도 중국에서 많이 팔았고, 1000km가 넘는 주행거리로 상복성이 있어 보인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리오트라는 업체도 여전히 적자고, 적자 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적자가 많고, 포드, GM 이런 데도 모두 적자를 보고 있지만 테슬라는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경쟁자들이 왜 테슬라를 따라오지 못하냐, 이런 적자 속에서 힘을 내고 있지만 테슬라를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에 대해 오늘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기술이 뭐냐 라고 하면, 예상했겠지만 FSD,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운전 보조를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핸들에서 손을 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자거나 해서 하는 주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게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완전 자율주행을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을 그럼 어떤 수준이냐 하기 전에 경쟁업체가 어떤 수준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업체를 먼저 알아보자면, GM은 가장 큰 경쟁업체라 볼 수 있는 GM이 있는데, GM의 크루즈라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현재 바이럴 영상이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틱톡에서는 이제 GM 자율주행의 현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GM 로보택시 치면 나오는데, 파란불인데 도로 중간에 멈춰져 있거나, 그래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미니버스를 뒤에서 박아버리거나,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사람 치려고 하는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업체는 어떨까? 중국 업체들을 어떨까 해서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샤오퐁이라는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무시하지 말라 해서 막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샤오퐁이라는 엄청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성능을 보자면, 이제 운전자는 다리 위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켰고, 운전자는 불안한지 이제 손을 핸들에서 거의 떼지 않고 있죠. 여기 계속 붙어 있는데,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다리 위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거죠. 이에서 이를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돌리지 않았으면 이거는 대형 사고였거든요. 정말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차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믿고 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GM 차 사서 크루즈 자율주행 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아니면 뒤에서 버스를 박아버리거나 하면 100% 우리 가실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샤오펑 차를 사서 자율주행 켰는데 한강대교 밖으로 그냥 이 세상과 이별하고 저 세상에서 운전해야 돼요, 우리. 그럼 여러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미국, 중국 차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독일차 있잖아요, 독일차.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독일 벤츠. 우리 벤츠. 그래서 벤츠 얘기를 들고 왔어요. 최근 S클래스, 벤츠 중에도 상위 클래스죠. S클래스에서 레벨 3를 최초로 테스트한다고 하였어요.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뭐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뭐 고속도로나 뭐와 같은 특정 조건 구간에서 이제 시스템이 주행하고 위험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을 요청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특정 조건이 중요해요.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조건은 시속이 40km 미만이어야 하고 리드 차량, 즉 앞에서 끌어주는 차량이 있어야 하고 우천시 비 올 때 못하고 밤에 못하고 직사광선이 비치는 대낮에 못해요.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어요? 40km 미만에 비 오고 밤에 못하고 낮에 못하고 흐린 날만 가능하고 속도 40km 미만 앞에 차 없으면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는 그럼 다 돼? 테슬라는 다 돼? 라고 할 수 있죠. 네, 테슬라는 다 돼요. 이런 조건 없이 되는 게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FSD거든요. 하드웨어 4.0으로 바뀌고 역광 받아도 잘해요. 오메가 픽셀로 바뀌어서 역광에서도 인식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고 이런 기술적 차이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벤츠처럼 조건 없어도 되고 GM이나 샤오펑처럼 이런 사고 관련 영상도 없고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대부분의 다른 경쟁 업체들의 자율주행은 이 도로에 실선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해요. 실선. 근데 테슬라는 그거 또한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시내 주행의 핵심인데 여기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뭐 공사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뭐 주변에 꽃갈콘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공사한다고 이런 걸 인식해서 자율주행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테슬라는 사람이 문을 여는 것까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갓길에 차를 대놓고 차 문 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테슬라는 인식을 해서 멈추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미국 유튜버는 이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우버 수익을 내요. 우버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개인 택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로 고객을 태워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고객을 태워주고 택시 기사인 나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노는 거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택시 기사로서의 수익을 버는 거고 벌고 있고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운전을 안 하니까 피곤함도 없잖아.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다른 GM, 샤오펑들 이런 불안해서 못하고 벤츠는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서도 위험해서 못하는데 남을 태워서 돈을 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럼 이 완전 자율주행이 뭐 수익률이 높아? 좋아? 이게 커? 이게 큰 부분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현재 한 분기 손실이 6천억이에요. 1년도 아니고 한 분기 손실이 6천억.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는 돈을 쏟아부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 중에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 완전 자율주행 FSD에서도 이미 수익화가 됐고 2연 매출이라고 6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억이 수익으로 잡힐 예정이에요. 적자가 아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이거를 더 개발하고 투자할 가능성이 큰 거죠.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 좋은데? 그럼 매수 시점 언제 매수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160달러 이 정도인데 저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EV 차량,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장 캐파가 늘어날수록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가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경쟁자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50% 점유하면 50만 대 팔죠. 그걸 팔다가 1000만 대의 시장 크기에서 30% 점유하면 300만 대 파는 거잖아요. 당연히 1000만 대에 30% 먹는 게 낫죠. 테슬라는 치킨 게임, 가격 경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시장 캐파가 커질수록 경쟁자는 당연히 많아지고 점유율이 줄어든다 해도 시장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파는 대수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차를 운전하는 거 타고 다니는 운전하는 걸로만 했지만 지금도 우리 운전 보조 장치 알죠? 뭐 차선 지켜주고 이런 거, 앞차 거리 지켜주고 이런 거, 이것만 해도 편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완전 자율주행 좋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 자다가 왔어 이러고 하고 뭐 테스트 드라이빙 했는데 너무 믿을만하 하고 하면 나도 다음 차 전기차 바꿔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다음 차 테슬라 사야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완전 자율주행 말고도 운전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다른 업체는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시장 매크로 상황 속에서 떨어진 이 가격은 정말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 그런 것도 있지만 테슬라는 이런 생산 능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렵죠?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히토류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매일 꺼내드는 카드가 뭐 히토류 이제 수출 안 해 이런 거예요. 근데 테슬라를 이를 배제하고 생산 차질 또한 없애겠다는 거지.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 짓고 중국 좋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거죠. 사업적인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테슬라의 가격은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분할 매수 전략 꼭 가져가길 바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모두 성투하세요.